이번에 XRP가 하루 만에 5%가 넘게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00억 달러 증발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요. 유독 XRP 낙폭이 더 크게 보인 상황이죠. 그래서 다들 질문을 남겨주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XRP가 흔들리는 거냐? 도대체 상승은 언제 하는 거냐? 일단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3.05달러 지지선 깨지면서 자동 청산이 줄줄이 터졌죠. 하루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롱 포지션 날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들 기대했던 XRP ETF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인데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 시점 자체가 언제 하냐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실망 매물이 먼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호재를 악재처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에서 보는 관점은 XRP ETF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거의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XRP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래와 세력 기관들의 개미 털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 떨어진다고 물량 털려버리면은 결국에 큰 손들한테 물량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논란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온체인 분석가 측 XTB 측에서 뭐라고 했냐? XRP는 내부자 출구 유동성에 불과하다 이런 언급을 남겼고, 한마디로 내부자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된다라는 프레임을 덮씌운 거죠. 팩트보다 프레임이 먼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달라져야겠죠. 가격이 왜 빠졌냐가 아니라 이 힘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지지선 붕괴, 심리적으로는 ETF 불확실성, 그리고 커뮤니티의 공포 프레임까지도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같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뒤에 보이는 그림이겠죠. CME XRP 선물 미결제약정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고, 기관 자금이 XRP 파생 상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ETF도 결국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겠죠. 지금은 공포에 눌려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단순해요. 2.75달러 지지가 확인되면은 단기 반등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2.68달러가 깨지면은 추가 조정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감정으로 쫓아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히나 XRP 온체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 일단 활성 주소 숫자, 이게 자그마치 10% 이상 툭 떨어졌습니다. 요즘 가격 자체가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이 자꾸 돌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리플 고래들까지도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30일 기준으로 고래의 입출금 흐름들, 그냥 조용히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1월에서 2월 사이에 고점에서 이익 실현했던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는요. XRP 온체인 트랜잭션과 순환량이 무려 6개월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급등은 과거에도 가격 상승을 예고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건 맞아요. 네트워크가 몸을 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순하게 그냥 출렁이는 장세지, 이거 XRP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붕괴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중요한 거는 XRP 가격 자체가 대칭 삼각형 하단선 바로 윗부분입니다. 차트로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선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XRP를 움직이고 있는 힘, 그게 차트인 건지 아니면 자금 흐름인 건지 아니면은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인 건지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에 이어진 패턴 속에서 XRP 가격 자체가 3.2달러를 넘지 못했었죠. 거래량은 점점 말라갔고 RSI는 40대 중반에서 힘을 아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답답함에 여러 가지 댓글도 남겨주셨고, 이런 국면에서는 작은 공포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불안한 그림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대편 그림도 있습니다. 2025년 알트 시즌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유동성이 돌아오면은 알트코인 쪽으로 확산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XRP가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규제와 더불어서 실제 사용 확대 같은 제도권 편입 자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호재가 나오면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재는 발표 전에 이미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재인데 왜 안 올라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누가 샀는가를 보셔라 말씀을 드려요. RSI도 마찬가지요.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 지표일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예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지지 구간을 방어를 하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3.1에서 3.2달러 다시 한번 돌파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지지 구간 깨면서 다시 되돌리면서 막힌다라고 했을 때 더 깊은 조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건과 무효와 신호를 세트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 갈림길이 중요하냐? 비트코인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기관 자금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자금들이 알트로 번질 때 차트를 지켜낸 코인과 그렇지 못한 코인의 운명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단순한 시장 등락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 그 갈림길 위에선 XRP의 흐름이겠죠.
7년 동안 조용하던 비트코인 거래가 갑작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25억 달러치 이더리움을 사더니 이번에는 비트코인 11억 달러를 새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또 이더리움을 매수했죠. 그냥 뉴스로만 봤을 때 와 이거 고래가 또 샀네 이러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단순한 거래일까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인 걸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했습니다.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봤을 때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지갑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은 팔고 이더리움은 채우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들이 한 달 사이에 40억 달러나 들어왔고요. 뉴욕의 ETF 창구랑 온체인의 고래 지갑 서로 다른 루트인데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결과는 뚜렷합니다.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8% 가까이 밀렸고요. 이더리움은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단순한 차트 움직임인데 사실은 자금이 왜 이렇게 이동을 했는가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장면인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자주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래가 매수했으니까 급등한다. 이런 단순한 프레임이죠.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압력이 생기고 이더리움은 단기 흔들림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명의 고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력이 움직였거나 기관 데스크에서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재편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고 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현금에서 ETF로 개인 추측에서 제도권 절차로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기 차트로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자금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시장을 준비해야 할지가 드러난다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ETF라는 제도권의 문이 열리면서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더리움 하나의 이슈로 끝나지가 않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순환 흐름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고래 뉴스는 누가 샀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라 자금이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이 속도는 뉴스가 만들지만요. 방향성은 구조가 만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런 구조들이고요.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ETF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같은 시간 고래랑 국가가 오히려 사들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미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들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름들이 빠지면서 역시 약세장이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고요. 근데 같은 시각에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초창기 보유자를 내진 비트코인 OG가 2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서 이더리움을 매수한 건데 이 사람이 이미 30억 달러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대형 고래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서 또 다른 주체가 움직였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보관 방식을 바꾼 건데요. 하나의 지갑에 몰아넣지 않고 월렛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분산 보관하겠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지금의 암호 보안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미래 보안 위협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거죠. 때문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ETF에서 빠져나간 돈만 보고 약세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얕은 해석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돈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고 있는 거고 어떤 자금은 ETF에서 나오고 또 어떤 자금은 고래 지갑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자금은 국가 단위로서 관리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ETF 자금 유출은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본질은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 있다는 거. ETF가 시장의 일부라면 국가 보관 방식은 제도적 인프라인 거고 고래 매집은 장기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가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 가격이 아닙니다. 이런 구도가 앞으로 왜 중요하냐? 지금은 약간의 하락이 나와도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일 수가 있겠죠. ETF에서 나온 돈을 누가 받아내느냐 고래랑 국가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음 사이클의 주도권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팔아야 내 돈이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리플이 전고점 찍었을 때 혹은 다른 코인이 급등했을 때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매도해서 수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더 상승하면 내가 몇 퍼센트 더 벌 수 있지 그리고 내 투자금이 여기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상상만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미 고점 근처에 서 있는데도 떨어져도 괜찮겠지라는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거고 머릿속에서 매도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도 나도 모두가 안 판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내가 매수할 때 또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마음을 다잡을 때 바로 그 옆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 뒤에는 하락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더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을 그 순간에 누군가는 고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매도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력해지는 이유인 거고 시장이 꺾이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분할 익절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투자 시장이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고 원칙 매매를 몸에 익혀두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강한 매매 습관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익히셔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기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 통해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